네, 안녕하십니까. TV 시간과 공간, 오늘은 시공을 말하다 그 2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빅데이터를 정치에 도입하라, 그리고 부제로는 조지 6세의 스피치는 왜 그리 짧았나 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두고 크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의 퇴임을 요구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집회를 보는 시각은 각 정파나 국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꾸준히 해야 되며 그 적임자로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편에서는 조국 장관의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의견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치 사안을 두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쪽은 자신들의 집회에 참여 인원을 200만이라고 하고 또 한편은 자신들의 집회 참여 인원을 300만이라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00만이니 2000만이니 하는 이런 숫자들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숫자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밀리기 싫다라는 고집인지 아니면 정치적 경쟁의식인지 이런 생각들이 바탕이 되어서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 서로 세대결을 하는 이런 양측의 정치 집회는 아마도 곧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양측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조만간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치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대립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어떤 사회가 창출한 가치나 부를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도 때로는 수반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 상황이 주는 의미는 그런 정치의 갈등 해소와 화합보다는 정치 갈등의 증폭과 의견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여야로 나뉜 국회 대립은 국민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너무 잘 봐오신 것 같고요. 행정부의 직무유기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직무유기를 말하면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경찰이 2년 전까지도 어떤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세어서 발표를 하곤 했는데 정치 세력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지 이제는 그러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일을 포기하고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마도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국민의 의사표시 방법일 것입니다. 가족끼리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집단에서 모임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장소에 나가서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광장 집회 참석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국민들의 의사 표현시인 것입니다. SNS 같은 경우는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익명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조사 설문 제시 방법, 답안 방법에 따라서 그 의견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집회에 나가서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장 집회에서 경합하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진실이란 100%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팩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보는 진실은 마치 큰 거울이 깨져서 조각난 파편들이 각각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경합되는 진실, 서로 경합하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전체 거울로서의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쪼개진 파편들 속에서 각자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판단하는 파편적인 경합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가 없거나 또는 해석을 하는 기준이 없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합하는 진실들 속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객관적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런 진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전달하는 옹호자일까요? 아니면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려고는 하지만 객관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정보나 판단 기준이 조금 미흡해서 진실의 옹호자는 아니지만 진실의 오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진실의 객관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잘못 가르쳐주거나 호도하는 그런 진실의 오도자는 아닐까요? 아마도 정치 지도자들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사숙고와 그러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올바른 결정이 아니면 저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합하는 진실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합하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 진실의 모습에 다가가서 진실을 지각하는 진실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모여진 진실들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택해야 될 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지금 200만이니 300만이니 그리고 앞으로 1, 2주 후에 또 이루어질 어떤 집회에서는 아마 그 숫자가 400만, 500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2천만이거나 4천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닌가, 공적 기관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페르미 기법이 됐든 또는 항공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특정 시간에 머릿수를 세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 천문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천문 물리학자들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입자들이 대기권에 부딪힐 때 그 입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수십억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각 대학에 분배해서 입자들의 개수를 세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의 발달로 그리고 측정 장비가 발달해서 옛날보다 그렇게 많은 수고는 들진 않지만 아직도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피눈물 나는 그 자체입니다. 과학과 달리 인문학에서 그런 객관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적 수단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옛날보다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라는 그런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공적 기관은 올바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인이 100% 객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95% 또는 97% 진실에 다가가는 어떤 합의를 통한 룰을 정해 주시고 그 룰을 집행하는 공적 기관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권력을 통해서 정당한 객관적 합리적 공권력을 통해서 광장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왜 통계를 작성합니까? 우리는 왜 그 많은 예산을 기상청에게 지급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고 기상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왜 날씨를, 태풍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자산과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동의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기관이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치도 객관성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바도 바로 국민의 행복과 재산 보호와 생명의 보호입니다. 통계는 자연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인 현상 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 일선의 현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야 할,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을 때 영국의 국왕은 조지 6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통해서 조지 6세의 연설을 보셨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영국이 독일과 맞서 싸우는 것을 결정할 당시에 조지 6세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성명서는
예상보다 길지 않은 400자 내외의 연설문이었습니다. 킹스 스피치에서는 말이 어눌하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조지 6세가 여러 가지 연습과 내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조지 6세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왜 400자에 담겨진 간단한 메시지가 국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는가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영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영어가 제1의 언어가 아닌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6세의 연설문은 왜 나치가 부당한지, 왜 영국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영국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명쾌한 언어로 전달한 그런 명문 스피치로, 스피치로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어눌한 말투를 고치려고 한 조지 6세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했겠지만, 그 전에 독일이라는 적이 어떠한 적이고 영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합의를 하고 있었던 영국과 대영 제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조지 6세의 스피치가 400단어가 아니라 4만 단어였다면 연설 시간이 길어지는 그 순간 아마도 독일의 배와 비행기들이 도보 해협을 벌써 건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위한 통계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그리고 또 오늘날 같이 정치적인 의견 대립으로 세상이 혼란할 때, 국가가 혼란하고 국민이 혼선에 빠져 있을 때 가급적 객관적인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정치에 도입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국가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